아니 저도 이렇게 계속 듣고는 있는데 이 일화를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학교가 네. 진짜 이 분위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요즘에? 가면 갈수록 학습된 무기력. 그냥 공부 나중에 하면 되지. 약간 이런 게 좀 분위기가 팽배한 일반고도 좀 제법 되고. 아무 근거도 없는 자신감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나 정도면 나중에 하면 된다. 중앙대는 가지 않나? 근데 그런 애들을 정신 차려야 돼, 지금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애들이 잘 안 보여요. 못 갈 것 같은데요? 이런 애들이 많이 보여요. 전 못 간다. 내신이라는 게 결국은 9등급이 5등급 제도가 되면 야 이거 상위권 애들은 내신 의미 없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차피 다 1등급 받아야지 이거 1등급 못 받으면 좋은 대학 못 가는데 하나라도 2등급 나오면 망하는 거다. 그래서 요즘 막 자퇴하잖아요. 좀 말씀 나눠보니까 생각보다 올 1등급이 안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오해가 있는 거냐면 제도를 볼 때 말하는 사람의 우수성의 측면이 아니라 경험해봤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이거 뭐 어떤 거냐면 절대평가 과목이 포함되어 있을 때의 9등급 제하고, 물론 모든 과목이 아니라 이제 심화 과목은 절대평가를 하긴 하지만 여하튼 학생들이 주요하게 보는 과목의 상태평가를 할 때 1등급의 문항의 난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5등급제라고 해서 시험 문제가 쉬워지진 않기 때문에 실력 차가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고요. 게다가 학생들한테는 시험 공부를 하는 게, 그러니까 황강희 선생님도 잘 알겠지만 절대평가할 때 애들이 그 과목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잖아요. 예. 9점만 넘기면 되니까. 예. 근데 그거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중학교 부모님들이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네. 지금 중학교 아이들이 A냐 B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90점이냐 맞아요. 뭐 맞아요. 80점이냐 사실은 지금도 잘하는 고등학교 보면은 1등이 막 85점 막 이래요. 네. 수학 점수가 이제 그런 시절이 이제 네. 아이들한테 곧 오는 거죠. 그러니까 90점을 넘기면 된다. 약간 이런 게 없어진다. 그렇죠. 네. 시험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출제하는데도 좀 변화가 생기긴 하겠죠. 어떻게 변화 생길까요? 얘기해 주세요. 네, 물론 그 고교학점제 초창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시험을 좀 쉽게 내자. 좀 쉽게 내자. 예, 아무래도 제 상대평가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그렇게 해서 실제 몇몇 학교들이 쉽게 내는 사례들도 많이 발견됐고요. 근데 이제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교육부에서 또 얘기하기를 이제 내신 부풀리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절대평가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잘 가르친 걸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아예 무시하고 학교가 내신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엄중히 점검하겠다. 이렇게 결론 짓고 나오니까 올해 이미 지금 1학기 중간고사 봤죠? 꽤 많은 학교들이 이제 시험을 어렵게 내는 걸로 다시 바뀌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내신도 어렵게 준비를 해야 되고 절대평가로 공부했던 과목들도 어렵게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이제 어렵게 해야 되는 요즘에 그런 시절이 문제 왔어요. 때문에 요 문제 때문에 이제 진짜 부모님도 약간 신경 날카로워지신 게 애들이 이제 자퇴한다 그러잖아요. 네. 막 특히 1학년 중간고사 보고 나 이거 2등급 나오게 생겼어 막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거 2등급 나오면 자퇴해야 돼요? 중대학하려면? 솔직히 사실은 지금 과도기인 거잖아요. 네. 제도가. 네. 그러면 과도기의 입시나 공부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듣다 보면 기준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여기 얘기할 때는 이 기준으로 얘기하고 여기 할 때는 이 기준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고교학점제라는 거는 내신 성적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정성평가를 반영하겠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1등급 못 맞으면 재수해야 돼 라는 거는 예전에 내신 100% 전형에서는 물론 그 얘기가 맞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네가 2등급이어도 네가 가지고 있는 세부 능력이나 너의 성장성이나 발전 과정을 보고 내가 테스트를 해주겠다가 고교 학점제인데 네. 갑자기 거기서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건 또 예전 교육과정의 학생부 교과전형의 기준을 갖고 와서 교과 전형 네. 종합 전형도 아니고 네. 교과 전형 그러면 고교 학점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방향성인데 이때는 작년제도 이때는 요래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더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퇴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퇴는 의미 없다. 네. 그러니까 자퇴하는 애들은 뭘 노리고 자퇴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모르시는 부모님도 있으시니까 왜 좋다고 자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퇴를 해서 다시 복학을 하면 그 다음 해겠죠? 네. 복학을 하면 생활기록부에서 동일 과목을 다시 새로운 숫자로 쓸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재수강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맞죠. 대학교 때. 제가 작년까지는 교사였으니까요. 인근 학교에서도 이제 보면은 실제로 뭐 한 과목이 2, 한 과목이 3, 그 과목 때문에 자퇴한 학생들도 여러 봤고요. 그럼 만약에 자 상위권 애들은 그래 역전의 기회가 있어. 근데 진짜 막 4, 5등급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들은 열심히 해야 되지 그냥 않을까요? 그런 거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끼리 하는 라이브니까 가슴 아픈 얘기를 해드리면 4, 5등급이면 예전 등급으로 6, 7, 8등급이잖아요. 네, 지금 예, 4, 5등급. 그러니까 예전 9등급제 내신으로 하면 그 학생들 중에 자퇴하는 애들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분명히 있었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고교학점제 내신 5등급제가 되기 때문에 자퇴생들이 막 증가하는 것처럼 강조하는 면이 있지만 분명히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도 저는 내신으로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수능으로 가겠습니다인데 6, 7, 8
8등급이 문제풀이 능력이 부족한 이유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의 학습 태도와 학습 성과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오히려 학교에 있으면서 공부를 따라가면서 수능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자퇴를 해서 좋을 그 애들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누구는 2시간 공부하면 엄청 많이 공부한 거고, 두 분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대 출신이니까 하루에 5시간 공부하면 공부 덜 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한테는 하루에 4시간 공부하면 자기는 역사적으로 아주 많은 공부를 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며칠째 그 얘기. 나 지난주에 4시간 공부했다고 그러니까요. 계속 얘기하고 다녀.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공부하던 애가 하루에 4시간 공부하면 2배 공부한 건데, 6시간 공부하던 애가 5시간 공부하면 1시간 덜 한 거니까 그런 아이들이 나가서 공부를 하는다고 수능 성적이 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학교에서 생활 패턴을 잡고 기본적인 습관을 기르면서 공부를 하는 게 수능 준비할 때도 오히려 도움이 돼요. 오히려 그냥 학교에서 누가 이렇게 잡아주는 게 낫지.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이따가 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실감을 잘 못 하시는데, 저도 이제 두 분하고 얘기하고 지금 현장에 계신 그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이 정도라고? 싶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학교가 진짜 이 분위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아니, 저도 이렇게 계속 듣고는 있는데 이 일화를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특목고랑 일반고 중에 어디 택해야 돼, 요 얘기랑 연결이 될 텐데. 그렇죠. 될 텐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선생님을 얘기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모의고사 보는 날 애들 학교 안 온다. 그 얘기 좀 해봐주시면 어떨까요? 모의고사 보는 날, 예전 같으면 특히 3학년한테는 진짜 중요한 시험이고요. 한 번 한 번의 기회가. 사실 1, 2학년도 그 모의고사 한 번을 잘 보고 못 보고가 본인이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이 과목에 부족한 점을 메꿀 수 있고, 사실은 학부모님들도 이제 아실 분 다 아시겠지만 그 모의고사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수학을 입장을 치면 30문제죠. 근데 그 30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4-5달이 소요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선생님들 막 가둬놓고 막 못 예. 나가게 하고, 모의고사도. 그 문제들이 몇 명에서 몇십 명의 이제 선생님들을 갈아 넣고 진짜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온전히 평가를 하기 위해 만든 문제예요.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게임처럼 생각을 하면 평소에 이렇게 열심히 레벨업을 했다가 이제 보스를 만나는 그런 느낌의 자체의 성취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사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약간 설레기도 하죠, 약간. 예. 모의고사 보는 게 사실 열심히 해야 돼. 기록갱신?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이번에는 왠지 2등급 나올 것 같아, 막 1등급 나올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이러면 안 되겠지만,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단체로 그날 출석 인정 결석으로 그날 안 본다든가, 아니면 남자애들도 보다가 그날만 되면 아프다고 조퇴를 하거나 이제 지각을 하거나. 시험 보다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의고사 날 전염병이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걸 들어보니까 저는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25명 보면 10명밖에 안 본다고, 모의고사를. 10명 보면 많이 보는 거예요. 모의고사는 그래도 나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거잖아요. 네. 초고급 서비스죠. 네, 교사들한테 물어보면 아는데 황강희 선생님도 그럴 거예요. 수행평가를 채점하면서 감점이 많아요? 미제출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자체도 내가 제시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서 감점당하는 아이보다 아예 미제출해서 몇 감점당. 퍼센트 미제출인데요? 그게 이제 과목에 따라 틀리고, 특히 이제 보시는 분 중에 남학생의 학부모님들은 잘 보셔야 되는데 그 반의 남학생 비율이 몇 프로냐에 따라 틀려요. 절반이 미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반. 예. 지금 두 분이 농어촌 지역 되는 학교에서 오신 게 아니에요. 분당 인근 수도권 서울 바로 옆에 있는 학교에서 오셨는데, 네. 어머니들 얘기 들으면 수행평가 때문에 애가 너무 바쁘다 그러는데, 사실 애들이 대부분 안 낸다 이거잖아. 안 낸다. 그러니까 수행평가 때문에 바쁘다는 말을 전혀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왜냐면 바쁜 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 자퇴하지 말고 그 의지로 이런 학교 분위기에서 열심히 하면 예. 사실은 팍 올라가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가 이렇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다 이런 거죠. 나 내신 필요 없어. 나 수능으로 갈 거야. 이런 생각하는 건가요? 네. 아니, 모의고사 안 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가면 갈수록 학습된 무기력. 그냥 공부 나중에 하면 되지. 약간 이런 게 좀 분위기가 팽배한 일반고도 좀 제법 되고, 학부모님도 제일 걱정하시는 게 그거죠. 일반고를 갔을 때 학군지면 좀 덜한데 비학군지에서 그렇게 보내고 나면 아이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 아이들도 이제 공부를 안 할까봐. 그래서 항상 고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 느낀 온도차예요. 뉴스를 보잖아요. 막 과열된 입시 경쟁에 애들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그러니까 이 과열된 분위기로 막 뜨겁게 막 이런 애가 있긴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제가 느끼기에 열심히 안 하는데 끌고 가기 힘들어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분위기가 좀 처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고3을 처음 맡았을 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된 한 2, 3년 차 교사일 네. 때, 그때 정말 배기 싫은 애들이 어땠냐면 아무 근거도 없는 자신감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죄송스럽긴 한데 저희도 다 성별이 똑같은 남자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아요. 나 정도면 나중에 하면 된다. 중앙대는 가지 않나? 출결만 하면 뭐 숭실대는 가지 않나?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을 정신 차려야 돼, 지금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애들이 잘 안 보여요. 못 갈 것 같은데요? 이런 애들이 많이 보여요. 전 못 간다. 예, 그러니까 저는 못 가니까 그냥 딴 거 할래요. 이런 애들이 많이 딴 보여요. 거. 예. 뭘 하나요, 보통? 그러니까 뭐 알바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유튜버를 하겠다. 그러니까 고3인데 왜 오늘 시험 뭐 보냐? 뭐 가봐야 알죠. 뭐 이런 대답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학습된 무기력감이 확실히 있긴 한 것 같아요. 요 온도차를 부모님들이 좀 느끼셔야 돼요. 맞아요. 이게 네. 매스컴에서 나오는 건 막 극심화, 막 극선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막상 현장에 계시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학군지에 이제 몇 학교 빼놓고는 되게 무기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럼 대학을 걔네들 어떻게 가요, 그런 친구들? 환경이 도와주는 거죠. 왜냐면 대학교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전에 인구는 줄었고. 예, 뭐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도 정말 문제가 되는 애들 중에 대학교를 못 가는 애들은 없어요. 본인이 가겠다고만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원서를 썼는데 대학을 못 가는 애는 없다. 그러니까 농담 삼아 현금이 허락하면 대학교는 다 갈 수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를 가냐 문제지만 예. 예전보다 조금 쉬워진 건 맞죠. 왜냐면 우리 때보다 인구가 좀 줄었고. 쉬워졌죠. 그런 건 있죠. 근데 왜 부모님들은 그렇게 어렵다 느끼시는 거예요? 대학 보내기 어려워졌다 지금. 인서울이 목표다 막 이렇게 느끼시는 이유는 뭘까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예전보다 늘어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알지를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공부해, 수능 잘 봐야 돼, 그거 한마디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부해, 내신 해, 세특 챙겨야 돼, 논술 해야 돼, 이렇게 되니까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것도 했어 네, 이것도 네.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잘 모르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 제도가 성실하고 역량이 있는 애들한테는 오히려 판 따라서 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근데 이제 거기서 분위기 휩쓸리고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게다가 이제 선택 과목이야? 나 기회 안 들어. 나 미적 안 해.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나중까지 그 영향을 계속 미치죠. 그렇죠. 정신 차려도 늦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